네, 지난번에 보훈 대상자 취업을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한 분이 실제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시고 내년 3월에 전역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어요. 건축공학을 전공하시고 토익 점수와 기사 자격증까지도 미리 갖추고 계셨고요. 오늘은 그분과 나눴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에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보훈 특별 고용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채용 시험에서의 가점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보훈 대상자가 일반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의 10%나 5%를 가점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 군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사기업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기업 보훈 특별 고용 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있다고 해도 노무직이나 생산직 같은 단순 노동이 많고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 많습니다. 게다가 사기업 가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 명령 같은 제도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회사에 들어간 이후를 생각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공공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라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을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일 텐데 그럼 나이가 3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공공기관은 나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염두에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유리한 직무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들은 특별고용과 일반 전형의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고용은 일반 고용보다 채용 회사도 적고 인원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보통 다른 직무에 비해 사무직, 행정직이라고도 하죠.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LH공사와 한전이 보훈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요. LH 같은 경우에는 보훈 대상자 총 18명 중에 사무직이 10명, 토목직군 4명, 건축직군 4명이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총 20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에 건축직군은 없었습니다. 사무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 메일을 보내주신 분처럼 건축공학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직군보다 사무직 채용 인원이 보통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꼭 고집하기보다는 채용 데이터들을 보고 직무를 조금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공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채용 인원이 많은 직무 쪽으로 준비하는 게 합격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공공기관에 꽤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복무 후에 늦게 입사하게 되면 나이 어린 관리자, 간부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이 생기겠죠. 또 또래 동료가 많지 않아서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감수할 수 있다면 입사 후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근무지 이동도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 번 이동을 경험하셨을 거라 전역 후에는 한 지역에서 가족들과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그렇다면 근무지도 회사 선택에서 굉장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연고지가 있다면 그 지역 공공기관을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연고가 있다고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일 거고요. 대전이 연고면 수자원공사나 코레일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역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지금부터 할 일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NCS 필기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토익과 자격증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은 NCS입니다. 공공기관 필기시험은 보훈 대상자 간 경쟁이라고 해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나중에 준비해도 늦지 않지만 필기시험은 당연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채용 시즌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보통 상반기, 특히 4월에 채용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 시점을 고려해서
가장 가까운 채용 시즌을 목표로 준비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도 꼭 빼먹지 말고 챙기셔야겠죠. 세 번째로는 채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매년 채용 인원과 직군에 대한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취업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공고와 채용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 복무 제대 군인분들의 취업 전략을 얘기해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기업 보훈 특별고용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전공만 고집하기보다는 채용 인원이 많은 직무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무지나 나이 관련 현실적인 부분까지 미리 생각해 보고 지원을 하시고요. 남은 기간은 NCS 필기시험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훈 대상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역까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건강히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